금방 재판이 끝났습니다. 제가 최후 변론을 그냥 보통 제가 원고를 읽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할까 싶다가 이게 정치 집회가 아니라 법정이라서 혹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제가 속초에 가가지고 한 3일 동안 끙끙대면서 썼습니다. 썼다가 고치고 또 변호사들이 이거 빼라 그러고 잘난 척하지 마라 그래서 빼고. 그래서 아무튼 다듬고 다듬었는데 좀 들을만 했습니까? 그걸 좀 다듬어서 제출하고, 그래도 우리 재판부가 상대적으로 다른 재판부에 비해서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해 준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특히 검찰들이 우리 변호인도 지적했듯이 잘 제출 안 하려는 게 많았거든요. 실제로 제가 검찰청법 4조 2항이 이게 한동훈 이 시행령이 위헌 법령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변호사들이 좀 꺼려했어요. 이걸 굳이 이런 거 절차를 주장하면 실체에 자신이 없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염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저 재판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것이 지금 뉴스타파도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뉴스타파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어떻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 대상이 됩니까? 그럼 사법경찰관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처법 4조 1항은 경제 부패 범죄에 한정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나머지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해서 송치하면 처리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게 소위 말한 검수완박법 아닙니까? 검찰 수사를 완전 박탈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다 뒷문을 열어놓은 건데 그것마저도 시행령으로 껍데기를 만들어 보면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럼 이 법을 왜 개정했어요? 그 날개를 치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통과하자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 2022년 3월 9일 날 있었잖아요. 3월 9일하고 5월 9일 그 취임 2달 남겨놓고 통과시킨 법이 바로 이 검찰청법 개정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런 실효성이 없게 지금 한동훈이가 껍데기로 만들어 버렸는데 우리 헌법 107조 2항에 따르면 위헌적인 법령은 최종 심사권이 대법원에 있습니다. 위헌적인 법률은 최종 심사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는데 위헌적인 시행령은 대법원이 심사하게 돼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문제제기를 해놔야 대법원까지 이게 계속 심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윤관석 의원님 내가 대법원 판결을 봤는데 오늘도 판사님이 참고하려고 자기도 봤더니 5줄밖에 안 써있더라. 저도 대법원 판결을 봤더니 그냥 항소, 상고, 이유 없어고 각하 이게 기각 그걸로 딱 끝입니다. 5줄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문을 봤어요. 윤관석 의원님 항소심 판결을 봤더니 윤관석 의원 변호인들이 위법 수입 증거를 가지고 하나도 안 다퉜어요.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문에 소위 이정근 사건의 별건 수사로 녹취록을 썼다는 그 항의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서 그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인데 왜 안 싸웠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언론 기자들은 잘 모르니까 윤관석 의원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송영길의 유죄를 추정하는 자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거를 바라고 오늘 윤관석 의원님 대법원 판결문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에서. 근데 재판장께서 자기도 참고로 읽어봤더니 5줄밖에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대한민국 상고심은 1심, 2심에서 다투지 않는 사안은 상고심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예 판단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속력이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지금 이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 저는 일단 실체적으로도 싸웠지만 절차적으로도 문제다. 양면으로 우리 변호사들이 잘 정리한 것 같고요. 저는 이 사법부가 이 검사들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위법 수집 증거 능력 배제 법칙을 좀 엄격하게 적용하면 별건 수사 해라도 못하죠. 다 증거 능력을 부정해버리면. 그래서 요즘 대법원과 법원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후 변호인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변호사 시험 문제가 단골로 나온대요, 이게 지금 나중에. 그러니까 이미 제출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정근 씨가 2022년 9월 30일 날 구속돼서 10월 7일 날 밤 10시 22분에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동안에 다 핸드폰 깨서 없애버렸다고 거짓말하다가 사실은 누구한테 맡겨놔서 이미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바꿨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그때 피신 조서를 지금 안 내놓고 있잖아요. 오늘 CD 내놓으라 그러니까 뭐 펀칭을 해가지고 어이가 없어. 그쵸. 그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데 그때 영상을 봐야 어떤 회유가 있었는지가 좀 적나라하게 나올 텐데 근데 앞뒤 증거를 보더라도 10월 7일 10시 20분까지는 이정근 씨가 완강하게 핸드폰 3개 있는 사실을 부정하고 다 깨서 설해마을 뒷산에 버렸다고 이야기했고 없다라고 했는데 울면서 갑자기 바뀐 것은 이제 뭔가 플리바겐이 있었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있고 제가 제출한 것처럼 검사들 우리가 영상 하나를 받아서 우리가 분석해 봤더니 우리 협조하면 대가가 있을 것이다. 기부엔 테이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검사가 한 게 그대로 영상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플리바게닝 된 게 아니냐. 아니 그리고 10억 알선 수재 사건을 3년 구형했잖아요. 나는 지금 뇌물 뭐 제3자 뇌물 그것도 직접 뇌물도 아니고 3자 뇌물 4천만 원 가지고 지금 오늘 6년 구형한 거 아닌? 정치자금 저거는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니까 저는 저 법인격을 저렇게 부인하고 있으면 법리적으로 아마 논란이 많을 거로 봅니다. 만약 이거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면 우리나라 여야 모든 정치 단체들은 언제든지 검사들이 잡으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이제 정치가 그냥 사막화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있는 유력 정치인들 연구소 전부 뒤져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공직선거 지금 먹사인이 제 국회의원 선거나 제 서울시장 선거, 인천시장 선거에 개입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일부가 도와준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말한 것처럼 무슨 지역위원장들, 대의원들 표 조직하고 이런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정책적인 조언 대안 활동을 한 건데 이거를 범죄로 해버리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서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아무튼 아이고 제가 막 프랑스에서 올 때가 작년 4월 24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1년 반이 넘어갔는데 그 기간 동안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단 두 분 좀 간단히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황태현 상임 고문님, 우리 소나무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해주신 한 말씀 재판 참관기 한번 듣고 그 다음에는 우리 최재형 목사님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 오시니라고 우리 당 대표께서 가장 고생하신 것 같고 물론 재판부도 검찰도 증거 능력 없는 걸 증거인 양 들이대니라고 고생한 것 같은데 오늘 2시부터 한 2시간 정도 검찰의 공소 내용을 들으면서 아주 답답해서 마지막 판에 나왔는데 그 뒤에 4시부터 다시 변호인 변론 그 다음에 최후 진술 이걸 들으면서 상당히 속이 후련했고 제가 공정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로서 들은 걸로 말씀드리면 저는 완전히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먹사행이 받은 돈을 송영길이 받은 돈으로 일치를 시키려면 대단히 면밀한 송영길 대표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든지 어떤 후원의 계좌에 들어가든지 입증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들리지 않아서 이 사람들 말에 그 자체 전체가 무효인 것 같고 뇌물죄 부분은 완전히 엉터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4천만 원 가지고 뇌물죄로 그걸 6년을 때려 놓는 건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들으면서 속이 후련하고
무죄라고 하는 나의 평소 확신이 더 굳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느꼈죠? 네, 저는 이걸로 마치고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 또 와 계시니까 집에도 못 가고 지금 연말을 다 세우고 생겼는데 대통령 선거 투표했어요?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전직 대통령 때려잡고 그의 가족들 때려잡고 우리 송영길 대표님 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정말 이 윤석열 정권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리고 저도 6개 혐의로 기소를 해서 이달 21일 날 공판 기일이 잡혔어요. 어쨌든 저는 어제 송 대표님 오늘 이거를 두고 파주 포천에 박노철 교수 내 절친하고 수도원을 가서 기도했어요. 우리 송영길 대표님 좋은 결과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아모스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 그 말씀을 받았어요. 거기에 나오는 공법은 미스피트, 그러니까는 재판 용어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현 윤석열 정권 체제 하에서의 이 검찰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뭐라고 내가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일을 저들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잘했죠?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면 뭐 다른 거 뭐 말 다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변호인 분이 대표로 그렇게 최후 변론 해주셨고 우리 송 대표님이 1시간 가까이 구구절절히 이렇게 모든 최후 진술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고 땅 한 평, 집 한 칸 없고 연립주택 전세에 사는 분한테 돈봉투라고 하는 이 오명을 씌워주는 것은 정말 너무 치욕스러운 이 정권의 책략과 괴계고 야당 지도자 죽이기라고 저는 보아지고 상식과 정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우리 송 대표님 무죄라고 하는 것 삼척동자가 다 알 겁니다. 저는 끝까지 우리 송 대표님 무죄가 날 때까지 함께 할 것이고 이 송 대표님이 가시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목사는 목사죠. 뭐 기도뿐이 더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검사의 객관 의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 변호사가 할 때 말했지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자기들이 그러잖아요. 공익의 대표라는 것은 피고인을 잡아 넣는 것도 넣는 거지만 혹시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그거를 밝혀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되는 게 검사의 임무다. 그래서 검사는 국가를 법률적으로 대표합니다. 이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 법무부와 검찰이 국가를 대신하는 대리인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익의 대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 재판 때도 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 변호인이 아주 부드럽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리한 증거는 안 내놓잖아요. 오히려 편집하고 자기들도 이번에 명태균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 녹음을 정지석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편집된 거다고 막 뻔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그렇게 부인하잖아 또. 그런데 여기는 그 3만 개나 되는 녹음 파일 중에 저한테 유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3만 개 우리가 뭐 안 주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내가 A라고 말했는데 저녁에 마음이 바뀌어서 A를 부정하고 야 그 아닌 것 같다 B로 바꾸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뒤 녹음을 없애버리고 제출 안 하면 그냥 A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 3만 개 녹음 파일 중에 얼마나 상충되는 녹취가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싹 없애버리면 뭐
그러니까 이게 증거 우리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변호인과 피고인은 방어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재판부가 들어줘서 검사한테 내놔라 그래야 할 수가 있는데 뭔가 방어권 행사하려고 증인들 만나 좀 이야기하면 바로 이재명 대표처럼 위중교사로 기소해버리고 자기들은 불러다가 저렇게 회유해서 다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다 유도하면서 자기들은 검사들은 위중교사나 뭘 이렇게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불공정한 이런 이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이다. 예. 아이고 우리 오늘 처음으로 제 아내와 아들이 법정에 와 있어 삽쳐가지고 우리 아들 가버렸구나. 아들하고 아내가 아빠 법정에 있는 걸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들어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들어왔어. 마지막으로 내가 아들한테도 야 니도 변호사 될 사람이 형사소송 절차를 좀 실습을 해라 와서 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검사 구형이 무서우니까 다 이렇게 기소되고 그러면 또 별건을 할지 모르니까 다 사람들이 웅치어들고 검사하고 싸우기 어려워요. 다들 일반인들은. 저도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싸웠고 나는 10년 나올 줄 알았더니 1년 깎아줬더라고. 나는 우리 아내랑 둘이 몇 년, 우리 아내는 7년이라고 나는 10년이라고 싸웠는데 1년 깎아줬어. 우리 안호재님 한 말씀 해주시로서 우리 안병하 치안감님의 아드님 우리 안호재님 여러분 아시죠? 5.18 당시에 그 계엄군의 강제 무력 진압 요청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당시 전남도 경찰국장이었습니다. 거부하다가 계엄군한테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안병하 치안관님의 아드님 우리 안호재님. 안녕하세요. 제가 짧게 두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 65세입니다. 제가 많은 국회의원들 유세 현장은 나갔지만은 제가 당 가입이라는 데를 처음 했습니다. 65년 만에. 거기가 소나무당입니다. 소나무당에 가입한 동기는 이제 또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선 의원 여의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서 만났습니다. 아마 똑같은 옷입니다. 신발하고 저는 습관적으로 옷을 봅니다. 이게 다선 의원들 옷인가? 그러면서 나는 서영길 대표의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소나무당에 가입했고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후손들이 이런 꼴을 안 당하고 편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나무당 광주시당 위원장의 이주영 위원장 광주에서 오시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전정 고문 오세요. 새벽에 오셨는데 대표로 한 말씀만 잠깐 하세요. 네, 전정 지금 여든이 다 되셨는데 새벽밥 자시고 여기 오셨습니다. 14분 오셨는데 14분 대표해서 우리 전정 광주광역시당 고문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사 말고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저는 재판하는 걸 처음 봤어요 오늘.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인권도 없고 사람을 능멸을 해버리고 두 번 다시 와서는 안 될 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주 그냥 분통이 터지고 이 아닐 말로 제가 뭐가 있으면 그냥 싹싹 가져버리고 어떻게 화가 나든지 정말 이래서 나라가 바로 서야 되겠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인권도 좀 존중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정의를 세우고 인권을 세워야 될 이 당사자들이 저 모양이니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송 대표님 정말 깨끗한 분이고 어디다 내놔도 참 그런 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그냥
뇌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분통이 터져요. 열심히 싸워서 올바른 나라가 되도록 더 싸웁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추운데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스픽스를 하는 그 딥톡은 내일 목요일 날 해야 되는데 내일은 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 제 아내랑 광주를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서 아버님 산소에 좀 갔다 오려고 그러고요. 또 제가 아까 최고 변론에 말한 것처럼 저로 인해서 죽은 그 분이 창원 그 시민 시립 묘지인데 거기 가서 좀 막걸리라도 한잔 따라주고 참배 좀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딥톡은 쉬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모레 8일 날 뉴스 비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7일 날 내일이죠. 내일 기자회견 하기로 한 게 아마 이 미국 대선을 보고 눈치 보려고 아마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내일부터 또 그냥 머리 받고 미국 대통령한테 머리 조아리고 그냥 명나라 황제한테 청나라 황제한테 삼국국에도 하듯이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100억 달러 방위비 분담부터 관세 엄청난 무역 그 파고를 어떻게 이겨낼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 기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스톱되고 지금 북한군이 파견되냐가 전부 미확인 기자입니다. 완전히 무슨 중국 사람 무슨 성룡이 얼굴을 그려놓고 북한군이라고 그려놓고 이정재를 놔두고 막 북한군이라고 할 정도로 아마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지원 무장 조직 극우 유튜버 같은 애들이 막 조작해서 올린 거를 여과 없이 갖다 쓴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마 이 문제도 이제 트럼프가 된 순간 푸틴과 소통이 되고 김정은과도 소통이 돼서 이 우크라이나 문제도 빨리 중단시키고 중동 문제도 해결하고 남북 관계도 풀어지면 윤석열이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도 트럼프 쪽 인사들 네트워크를 총가동해서 편지 쓰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다행히 1월 8일로 넘겼으니까 연말까지 더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싸워서 올해가 가기 전에 윤석열 정권이 끌어내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생긴 대로 판결을 하겠다고 의문선답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판사님 그에 대해서 말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재판부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고민해 오신 분들이 아닌가. 그 말씀은 어디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겠다 이런 원론적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들은 최선의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사실 이 문제를 정리해 주면 지금 이 재판부가 뉴스타파 사건도 재판하고 있는 그 재판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타파도 괜히 막 이재명 대표 공산당 프레임 막 공소장을 너저분하게 써서 고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뉴스타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조우영 씨를 봐줬냐 안 봐줬냐 이 문제지 커피를 박길배 검사가 타줬냐 윤석열 검사가 타줬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아마 이 재판관 명확하게 그걸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뉴스타파를 잘못 건드렸다고 보는데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 한상진, 공지욱 이런 분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윤석열 중수 1과장 당시 주임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를 오히려 밝혀내고 재판하는 그런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이분들이 간단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 취재력과 이 변호사를 능가하는 그 서류 제출 이런 거 보면 벌써 지금까지 윤석열과 그쪽 주장이 뭐였어요?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조우영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봐줄 필요도 없었고 아예 수사 자체를 안 했다. 피의자도 아니었다라고 참고인에 불과했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SPC만을 대상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상 조우영이 SPC를 운영한 게 드러났고 대장동 땅을 산 이강길이가 그러니까 사기에 만든 최초의 시드머니 1155억을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해 준 겁니다. 그 대가로 10억 3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어요. 확인이 됐고 그 조우영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이사장의 조카입니다. 아니, 다 이게 확인이 됐고 그때 이미 파괴되고 그걸 박영수가 김만배 소개로 조우영 변호인을 맡았다는 것도 다 확인이 됐잖아요. 변호인 선임료도 5천만 원 줬고 성공보수금 1억 주기로 한 것도 다 서류가 나왔어요.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한테 누가 1억 5천만 원 변호사비를 주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수사에 칼날이 오니까 막으려고 5천만 원 주고 선임해서 성공보수금 1억을 준 것이 확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사 사인한 조우영 출국금지서가 나왔잖아요. 출국금지 요청서가. 그럼 빼박 증거 아닙니까? 피의자도 아니 참고인을 왜 출국금지 신청을 했어? 윤석열 자기가 분명히 조우영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했으니까 출국금지 신청을 했던 거고 나중에 박영수가 변호사 돼서 로비가 들어오니까 봐줬다는 것으로 추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재판은 뉴스타파 재판이 아니라 윤석열 부실수사 재판으로 저는 바뀔 것이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증인은 나와야죠. 자기가 명예훼손 고발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아니 대통령이나 못 나오겠으면 서면 질의 답변이라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 사건은 아까 말씀한 대로 무죄. 위수정 가지고 싸우고요. 그 최초에 말한 4조 2항 문제는 이재명 대표도 걸려 있는 문제예요. 이재명 대표도 저 위중교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근데 그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한동훈 시행령을. 제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 그걸 같이 싸우자고 수업 시작해도 다 외면하고 뭐 나는 송영길은 투명인간 취급하니까 저는 뭐 다 자기가 바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외롭지만 여러분과 함께 굴복하지 않고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조국 대표한테도 이야기 싶은데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 발의했잖아요. 근데 한동훈의 그 특검 사유 5개 중에 하나가 위헌적인 시행령, 즉 검찰청법 4조 1항을 위배한 헌법 75조 위반의 위헌적 시행령을 그 특검법 사유 5개 중에 하나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황운하 원내대표한테 그랬어요. 아니 조국 혁신당이 한동훈의 규탄을 집어넣은 바로 이 조항으로 내가 지금 탄압받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안 해주냐.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성경 말씀을 빗대서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는가. 지금 니들이 말하는 그 위헌적 시행령으로 지금 이 사건으로 내가 탄압을 받고 있는데 왜 한마디를 거들지 않느냐. 뭐 황원한테 이야기하면 말은 끄덕끄덕하면서 한마디를 안 해요. 국정감사 이 수많은 논제 중에 송영길 이 문제 한마디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내 실체적인 걸 다뤄주라는 게 아니라 아니 절차적으로 이 검찰청법 검수완박법을 껍데기로 만든 한동훈의 시행령,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한 법을 위반한 위헌적 시행령에 대해서 지적하고 별건 수사는 같이 중립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송영길 편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조차도 아무도 말 안 해서 제가 반성을 하기를 내가 다시 현역으로 돌아가면 정말 이 원 밖에 있는 이 거리에 있는 시민들의 이런 아픔의 호소를 자기들끼리의 그런 흠맛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가난한 서민들 누구나 대변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야 된다. 어려운 쪽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 반면교사로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여기 이 추운 데 와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